단순히 술을 끊는 것만으로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방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셔요. 많은 분들이 신체 검사 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간이 단지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맥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술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 질환을 단순히 음주 문제로 돌렸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술을 끊은 후에도 간이 회복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신체 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을 발견하며 영상 검사에서 간의 지방 변성을 시사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종종 한 가지 행동, 술 끊기에만 기대고 더 깊은 문제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지방 축적, 염증 자극, 그리고 초기 섬유화 단계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질병이 진행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의 축적이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지방간은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전체의 대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혈당, 인슐린 저항성, 지질 대사, 호르몬 조절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은 과도한 에너지와 불균형한 신진대사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알코올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지방 및 고당분 식품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흰쌀 한 그릇의 혈당 지수는 상상보다 훨씬 높고 튀긴 페이스트리, 간식, 밀크티에 들어있는 설탕과 지방의 혼란스러운 조합은 현재로선 지방 변성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가볍게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후에 디저트를 먹고 저녁에는 새우튀김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바비큐를 먹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합쳐지면 술보다 간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인 식단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체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세포막을 복구하고 효소를 합성하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커집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분석 결과 식단에서 단백질의 비율이 5% 증가하면 지방간 질환 발생률이 거의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간의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단백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처럼 죽을 마시고 채식을 하는 식으로 섭취하면 신체의 질소 균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먹는 것 외에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걷기, 유산소 운동, 집안일만 하면 운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효과를 보려면 신진대사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박수 증가와 지방 이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간은 내장 지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지방은 40분 이상의 빠른 걷기, 30분 조깅, 1시간 자전거 타기 등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장 쉽게 소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핵심은 인터벌 러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과 같은 간헐적 강도 자극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회 저강도 운동보다 지방 분해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간과된 연결고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기능만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영상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실제로 초기 지방간의 경우 대부분 간 기능은 정상이며 비초음파로도 간 기능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초기 지표는 공복 인슐린, HOMAIR 지수, 혈청 지단백 변화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는 종종 간 형태학적 변화에 선행합니다. 안정적인 추적 관찰 체계를 구축해야만 조기 발견 및 중재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는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후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지 않으면 감소된 체중이 모두 건강한 조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관리를 단순히 살 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방간 회복의 핵심은 허리둘레입니다. 복부 지방은 가장 활동적이고 위험한 지방 조직입니다. 뚱뚱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고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체지방률과 허리 엉덩이 비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체형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지방 감량은 다이어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식단 구성과 에너지 갭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체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쉽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적게 먹는데도 지방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율이 너무 낮아져 신체가 에너지 절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섭취하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회복하고 식단을 조절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지방간은 신체가 고에너지 부하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처리 능력은 저하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자 경고등입니다. 알코올은 이러한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와인 한 병을 끊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삶의 구조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하는 음식, 섭취 방법, 섭취 시간, 움직임, 수면, 체중 분포 등은 간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방간은 간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대사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